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새로운 치료 방법인 도침 치료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 연구된 논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대퇴골로 혈액이 안 가면서 뼈에 괴사가 발생하고 심한 통증과 일상생활에 장애가 나타나는 병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현재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는 1기, 2기, 3기, 4기가 있습니다. 4기가 되면 뼈가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될 수 있겠으나 2기, 3기, 아직 4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어서 2기, 3기 환자를 하더라도 4기까지 되기를 기다렸다, 경과를 관찰했다, 결국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한쪽에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양쪽으로 발생합니다. 한쪽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왔다면 다른 쪽에 올 확률이 60%인 거죠. 한쪽이 너무 아파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해도 다른 쪽에 그 병이 안 오냐? 오죠, 60% 확률로. 그럼 다른 쪽 역시도 몇 년 지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버리면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젊은 나이에 발생합니다. 젊은 나이에 발생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평생을 인공관절을 낀 채로 제한된 삶 속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더욱 문제가 심각한 병입니다. 또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해도 장기간의 입원과 재활이 요구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이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는 수술 외에도 수술에 아직 이르지 않는 이 단계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 가능성을 가진 치료 방법이 바로 도침 치료입니다. 자, 도침. 칼 모양의 침이란 말이에요. 그럼 엄청 무섭잖아요. 침이 칼처럼 생겼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침 끝에 아주 확대한 모습인데요. 침 끝에가 미세한 칼날 모양이에요. 일반 침 어떻게 되냐? 침 끝이 바늘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침을 호침, 한자로 터럭 호자를 써가지고 터럭같이 뾰족하다, 그 다음에 끝이 칼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침을 도침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침 중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특화된 침은 도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침은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혈액이 뼈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혈액이 뼈에만 안 가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인대와 근육에도 혈액이 가지 않아서 유착이 발생합니다. 즉 딱딱해져 버리는 거죠. 주변에 있는 인대와 근육이 딱딱해져 버리면 뭐를 잡아당겨요? 인대와 근육이 붙어있는 뼈를 잡아요. 뼈를. 그럼 뼈의 막에는 감각세포,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많거든요. 근데 얘들이 유착돼가지고 잡아당기니까 통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도침이 미세한 칼날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유착,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조직을 살짝 풀어주면 뼈를 잡아당기는 압력도 줄어들고 통증도 줄어들 수 있다. 또 고관절의 압력이 줄어들면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도침 치료는 뼈를 건드리진 않지만 주변에 있는 인대와 근육의 유착을 치료해서 통증도 제어하고 대퇴골의 압력을 줄여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문을 하나 볼 텐데요. 자, 침도요법, 도침요법의 옛날 말이에요. 침도요법을 통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 3명에 대한 증례 보고. 첫 번째 환자는 2기 진단을 받은 39세 남자 환자. 전형적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죠. 젊은 남자. 젊은 남자. 두 번째 환자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은 지 5년이 된 64세.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다는 것은 3기 아니면 4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보다 중증이죠. 세 번째 환자는 4년 전에 이미 반대쪽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 다른 쪽이 아픈 거예요. 아까 몇 프로 확률로? 60% 확률로 다른 쪽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 세 가지 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매우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환자분들도 많고 이미 수술을 했는데 반대쪽에 통증이 생겨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이 환자분들을 도침으로 치료했을 때 그 치료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환자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1번은 젊은 남자분이었고 환자 2번은 5년 전에 수술 권유를 받았던 64세 여성분이었죠. 환자 3번은 이미 한쪽을 수술하고 반대쪽에 새로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나타나 치료받으러 온 분이었죠. 자, 바스라고 하는 건 뭐냐? 바스라고 하는 거는 통증을 느끼는 지표입니다. 그럼 바스가 줄어들면 좋은 거예요. 줄어들면. 첫 번째 환자는 5점이었는데 치료를 받고 4.3으로 줄었어요. 두 번째 환자는 5.5였는데 치료를 받고 3.5로 줄었어요. 세 번째 환자는 3이었는데 치료를 받고 2로 줄었습니다. 세 환자 모두에서 통증이 줄었죠. 자, 이번에는 해리스 힙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기능 정도예요. 기능 정도. 고관절이 자기 기능을 잘 하냐, 그러니까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계단을 오르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냐, 이런 식으로 고관절이 해야 되는 여러 역할들을, 여러 기능들을 잘 수행하는지예요. 이 점수는 높으면 좋아요. 높으면. 자, 첫 번째 환자, 두 번째 환자, 세 번째 환자. 첫 번째 환자는 75.5에서 94.05로 점수가 높아졌어요. 기능이 개선된 거죠. 두 번째 환자는 38.5에서 85.5로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52.5에서 92.73으로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세 환자 모두에서 기능이 개선되었죠. 자, 여러분, 물론 아직까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도침으로 치료하고 연구한 논문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논문이 없고 연구가 부족하고 아직 결과물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비난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수술 외에 빠르게 새로운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길을 도침 치료가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봐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가 도침을 쓰면 중국에도 도침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도침에 대해서 한 연구를 한번 봐볼게요. 중국에서는 60명의 환자 중에 32명에게는 도침 치료를 했고 28명이 일반 침 치료를 했어요. 이게 도침을 놓은 사람하고 일반 침을 놓은 사람하고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좋아지냐, 이거예요. 도침이든 일반 침이든 침을 맞으면 해리스 스코어, 아까 뭐라 그랬죠? 기능 정도라 그랬죠? 기능 정도. 고관절의 기능 정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돼요. 어떤 침을 맞든 간에.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도침 치료는 90.6%의 치료 유효율, 통증이 개선되고 줄어들고 뭔가 개선된 것까지를 유효율이라고 그래요. 90.6%가 개선이 되었고, 근데 일반 침은 75%. 그러니까 이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 침을 맞으면 좋다, 그런데 도침을 맞으면 더 좋다, 이게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저도 도침도 쓰고 일반 침도 써보지만 일반 침 아주 좋죠. 하지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처럼 인대와 근육에 유착이 생겨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뼈를 꽉 잡아당기면서 통증도 일으키고 혈류순환도 방해하는 이런 질환에서는 인대의 유착과 근육의 유착을 풀어줄 수 있는 도침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해보면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고요. 자, 오늘 두 편의 논문을 살펴보면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새로운 치료 방법인 도침 치료, 비수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도침 치료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때문에 고민하고 수술해야 되나 고민하고 이러실 텐데요. 도침 치료도 꼭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